승무패 50회차 첫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핀란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핀란드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은 핀란드가 근소하게 우위인데 양팀이 6월 맞대결을 펼쳐서 핀란드가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승점 7점으로 현재 리그 B 그룹 3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루마니아와의 승자승에서 이미 2승을 거둬 놓은 상황이라서 이 핀란드전에서 패배를 당해도 리그 B에 잔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기부여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위를 달리고 있는 루마니아가 마지막 경기에서 보스니아를 이겨서 승점 7점이 되어도 몬테네그로가 핀란드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 승점 7점으로 동률이지만 몬테네그로와 루마니아의 승자승에서 몬테네그로가 루마니아를 상대로 이미 2승을 거둬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핀란드전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 B 잔류를 확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4위 루마니아의 승점이 딱 1점이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루마니아의 승자승에서 1무 1패로 밀리기 때문에 루마니아와 승점 동률이 될 경우에는 리그 C로 강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패배를 당한 다음에 루마니아가 보스니아를 상대로 잡거나 비기게 될 경우에는 핀란드가 리그 C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몬테네그로전에 최소 승점 1점 이상은 따야지 굉장히 리그 C 잔류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핀란드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이미 1차전에서 핀란드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다는 점과 직전 경기 핀란드가 에이스 푸키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핀란드가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무패로 핀란드 사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B로의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리그 B로 강등이 확정된 잉글랜드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위 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에 무승 행진이 길어지면서 잉글랜드의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경질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강호 독일을 만나서 자존심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독일과 1대1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잉글랜드이고 10경기 기준으로 4승 2무 4패 팽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독일을 꺾어야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위 헝가리와는 승점이 4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잉글랜드전을 승리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1위 탈환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독일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모의고사 담금질 중이기 때문에 강호 잉글랜드를 맞아서 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전력상으로는 독일이 좀 더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재 노이어 골키퍼가 질병으로 인해서 결장 중이고 주전 수비수 리디거 역시 경고 누적으로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 누수를 고려한다면 잉글랜드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이탈리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깜짝 리그 A 그룹 3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 독일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승점 10점으로 그룹 3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승점 8점으로 헝가리에게 2점 차 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팀 6월 맞대결에서 헝가리가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바탕으로 세대 교체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헝가리전을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조 1위를 확정을 짓기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속에서는 이탈리아의 신승을 단통으로 찍고 싶었는데, 헝가리가 원체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헝가리 특유의 선수 후 역습과 헝가리의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등에 업든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넘어서 승리까지 이변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탈리아는 헝가리에게 비기거나 패해도 독일, 잉글랜드 결과에 따라서 2위 또는 3위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강등 걱정은 없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사활을 걸고 조 1위를 위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루마니아와 보스니아의 경기인데 루마니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스니아가 이미 리그 B 그룹 3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전에서 패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상당히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미드필더 피아니치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크루니치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보스니아가 중원 공백이 있으면서 이미 1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로테이션까지 가동이 된다면 루마니아가 충분히 동기부여를 살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스니아의 에이스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가 직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제코 선수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굳이 1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해서 선발로 출전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룹 3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위 핀란드의 승점이 딱 1점이 뒤져 있는데 이 핀란드와의 승자승에서 이 루마니아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핀란드가 최종전에서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비겼을 경우에는 루마니아는 반드시 보스니아에게 승리를 거둬야 조 3위로 잔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핀란드가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을 경우에는 루마니아는 최소 보스니아를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기만 해도 핀란드에게 승자승에서 앞서기 때문에 3위로 리그 B의 잔류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가 상당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보스니아보다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6월 맞대결에서는 보스니아가 홈에서 1대0 신승을 거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보스니아가 1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힘을 조금 빼고 나오게 된다면 루마니아가 홈발을 받는다면 신승은 거둘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산마리노와 에스토니아의 경기인데 산마리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산마리노의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IFA 랭킹 산마리노가 최하위권이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0이기 때문에 두 팀의 체급 차이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6월 맞대결에서 에스토니아가 홈에서 산마리노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제가 무승부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에스토니아가 리그 D 그룹 2에서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은 산마리노전 결과와 관계없이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고 에스토니아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공격수 젠요프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고려를 한다면 산마리노도 홈에서 모처럼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산마리노가 주전 수비수 로시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최근 A매치 19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 산마리노가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에스토니아가 이미 조 선두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까지 돌리게 된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2위 몰타와의 승자승에서도 앞서고 있는 에스토니아이고 이 몰타가 잔여 경기가 없기 때문에 1위가 확정이 된 에스토니아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경기는 산 마리노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리그 C 그룹 4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불가리아는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양 팀의 승점 차가 1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 1위 조지아는 승점이 13점이기 때문에 양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이 조지아를 추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등 걱정도 없는 것이 이미 4위인 지브롤터가 승점 1점으로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 D로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팀은 강등 걱정이 없고 이 선두인 조지아를 추격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6월 맞대결 역시 불가리아 원정에서 북마케도니아가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떨어지는 동기부여와 팽팽한 전력을 고려했을 때 단통 무승부가 조금은 땡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불가리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북마케도니아이지만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는 북마케도니아가 슈팅 15개에 대해 4개로 우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근소하게 북마케도니아가 홈발을 받게 된다면 이 북마케도니아의 승리까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그래도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아일랜드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 아일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아르메니아 사이드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비기거나 승리를 거두면 리그 B의 3위로 잔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전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리그 C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최소 비기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6월 맞대결에서 아일랜드가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0대1로 덜미를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은근히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르메니아가 직전 경기에서 우크라이나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하로얀 선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스페르찬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맞대결에서 아일랜드를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역시 아일랜드를 꺾게 된다면 리그 B에 잔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급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고 아일랜드가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당시에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아일랜드가 좀 더 우세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지만 아르메니아 역시 상당히 동기부여가 충만한 점과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복귀를 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변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아일랜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취향껏 무승부 혹은 아르메니아의 승리, 아르메니아 사이드도 추가로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스위스와 체코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와 체코가 마지막 경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리그 A 그룹 2에서 스위스가 승점이 6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 체코가 승점이 4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리그 A에 잔류가 되게 되고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팀이 리그 B로 강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위스는 최소 무승부를 거둬야 리그 A에
남을 수가 있게 되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체코가 이미 스위스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아칸지가 경고 누적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공격수 오카포가 치아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다는 점에서 체코 역시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결장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주포 공격수 패트릭 시크가 이미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체코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한 방이 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서운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이 맞대결이 현재 5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6연속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포르투갈이 단통 승리로 갔고 기본적으로 양 팀의 전력이 팽팽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르투갈 쪽이 좀 더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직전 경기 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최근에 호날두 선수가 소속팀 맨유에서부터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호날두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맨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핵심 측면 수비수 칸셀루가 징계에서 돌아오는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리그 A 그룹 2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인데 스페인과 승점이 2점 차이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위스와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2위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될 경우에는 조 선두를 탈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에게 패배를 당해도 조 3위는 확보를 하기 때문에 리그 B로의 강등은 없다는 점에서 스페인 역시 이번 경기 승리를 노리고 사활을 걸고 포르투갈 원정을 떠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포르투갈이 결정력이 좀 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양팀의 맞대결 6연속 무승부는 조금은 힘들다는 점에서 포르투갈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스웨덴과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단둔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웨덴이 현재 리그 B 그룹 4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 3점으로 꼴찌이고 슬로베니아가 직전 노르웨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리그 B의 잔류가 성공을 하게 되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기기만 하더라도 리그 B에 잔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황적으로 슬로베니아가 유리하고 이미 노르웨이를 상대로 슬로베니아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충분히 홈에서 패배까지 당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슬로베니아의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쿠르티치와 공격수 스포라르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스웨덴 특유의 홈발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무승부 정도가 최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공격수 세스코 선수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는데 세스코 선수와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공격수가 스포라르라는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징계로 빠지게 된다면 세스코 선수의 위력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슬로베니아도 무승부만 거둬도 리그 C에 잔류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알바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B 그룹 2에는 전범 국가인 러시아가 속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미 리그 C로 강등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양팀은 강등 걱정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6월 맞대결에서 아이슬란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매치업이고 아이슬란드가 현재 3무에다가 알바니아 역시 최근에 승리가 없으면서 1무 2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승부 구미가 당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알바니아가 66위, 아이슬란드가 63위이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알바니아 원정에서도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주전 수비수 삼프스테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누수가 없고 알바니아 역시 짐시티라는 핵심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소집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동기부여까지 떨어지면서 체급이 비슷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리스와 북아일랜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가 새벽에 키프로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가 이미 조선두를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승 1패로 리그 C 그룹 2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리스이고 이번 북아일랜드전에서 패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조선두로 리그 B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선두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반면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소보와의 홈경기에서 극장골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그룹 2위 3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승점 5점을 쌓은 북아일랜드인데 현재 리그 C 그룹 2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북아일랜드가 승점 5점으로 3위 4위 키프로스 역시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승점 5점으로 승점이 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점이 똑같을 때 승자승을 따지게 되는데 이 북아일랜드와 키프로스가 현재 승자승이 2무로 이 승자승까지 똑같기 때문에 이번 북아일랜드가 그리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위 코소보에는 승점이 1점 뒤져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반드시 잔류를 위해서는 이번 그리스전에서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고 코소보와의 승자승이 1승 1패로 동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측면에서도 이번 경기 반드시 이 무승부 이상의 승점 1점 이상은 따내야 되는 북아일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북아일랜드가 앞서는 부분이 있고 이미 그리스가 키프로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점과 지난 그리스와 북아일랜드 경기가 한 골차 승부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것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이 조 1위를 사수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노르웨이와 세르비아가 승점이 10점으로 같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노르웨이가 세르비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현재 노르웨이가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이 경기에서 최소 비기기만 하더라도 조 1위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르웨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지 리그 B 그룹 사이의 선두 자리를 탈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노르웨이가 세르비아를 상대로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조 2위로 리그 A로의 승격이 실패가 되면서 리그 B에 잔류가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역시 상당히 동기부여가 충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직전 슬로베니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갔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미트로비치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양 팀의 에이스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양 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르비아의 주전 미드필더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는 것은 큰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노르웨이의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웨데고르 선수 역시 이 슬로베니아전에서 기대 이하의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코소보와 키프로스의 경기인데 코소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가 현재 리그 C 그룹 2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3, 4위와 승점 차가 별로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이 6점인 코소보인데 3위 북아일랜드와 4위 키프로스가 모두 승점이 5점이기 때문에 딱 1점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코소보 역시 반드시 안정적으로 잔류를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맞대결을 펼치는 키프로스와의 승자승에서 1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비기거나 이기기만 하더라도 리그 C의 잔류를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키프로스를 상대로 패했을 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만약에 코소보가 키프로스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을 때 3위 북아일랜드가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코소보가 키프로스를 상대로 패배를 당하더라도 잔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프로스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을 때 3위 북아일랜드가 그리스를 상대로 비기면 북아일랜드와 다른 팀들 간의 성적과 골득실을 따져야 되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고, 코소보가 키프로스를 상대로 또다시 패배를 당했을 때 3위 북아일랜드가 그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코소보가 리그 D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코소보 역시 이번 경기에서 승점 획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소보가 상당히 의욕이 충만할 것으로 보이고, 키프로스 역시 아직까지 이 잔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코소보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소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리그 C 잔류가 가능한 키프로스이고, 코소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을 때 북아일랜드가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하면 이 키프로스가 3위로 리그 C에 잔류가 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된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키프로스가 코소보를 상대로 패배를 당했을 때 북아일랜드도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하면 북아일랜드와 키프로스 간의 골 득실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키프로스 입장에서도 코소보를 상대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을 때는 잔류가 가능하고,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지 북아일랜드와 그리스전 경우의 수에 따라서 잔류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6월 맞대결에서는 코소보가 키프로스 원정을 떠나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코소보의 에이스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직전 북아일랜드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코소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무승부도 키프로스 입장에서는 잔류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열된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네이션스리그 마지막 동기부여 위주로 이번 승무패 50회차 분석을 진행을 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